안녕하십니까. 이 문영배 그 헌법재판소가요, 심각합니다. 이자들이요, 지금 이제 이 중요한 시점에 헌법재판소 산하기관 중에 이거 헌법재판연구원이라고 있다 했잖아요. 저 헌법재판연구원 이야기 했죠. 그 연구원이 초대 원장이 허영 교수예요. 허영 교수님. 근데 지금, 근데 이거 문영배 이후에 이거 좌파들이 많죠. 제가 알기로 헌법재판연구원은 역삼동에 있어요. 역삼동에. 거기에 연구원들이 쭉 있는데 아마 예산이 한 30억 되면 이게 절반이 임대로 내고 있다. 역삼동이 비싼 데 있어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최근에 바로 며칠 전에 무슨 이게 논문을 발표했느냐. 이게 그냥 예사스럽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논문을 발표했냐.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범위가 너무 넓다. 이게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주문하는 이런 게 그 논문을 쓴 거예요. 지금 이재명하고 이재명이가 선거법 재판에서 두 번이나 공직선거법의 250조 허위사실 공표 위헌이다. 두 번이나 이게 그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잖아요. 그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논문으로 어제 발표했다. 이게 우연의 일치, 오비 일학일까요? 그냥 까마귀가 나는데 나무가 떨어지듯이 오비 일학.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봅니다. 왜 하필이면 딱 이재명이가 위헌이라고 두 번이나 주장하는 이 법에 대해서 위헌이다. 이런 게 논문이 나오느냐. 이게 저는 문영배하고 이재명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이렇게 있고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 자, 26일 날 보세요. 26일 날 이제 선고가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도 우리가 잘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거기에 정재호 25기 부장 정재호 이분이 광주 살레시오. 그 다음에 주심 이예슬도 순천. 왜 그러냐면 저는 고향을 일반 정치인들 고향 언급 잘 안 하죠. 근데 저는 이제 분석할 때 여러 가지 학교, 고향 이게 다 정치를 보거든요. 왜? 재판도 정치라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정치 재판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재판 자체도 제가 이상규는 만만치 않다. 끝까지 우리가 철저히 감시해야 된다. 계속 이게 비판 이렇게 해놔야지 무죄나 100만 원 밑으로 못 놓잖아요. 근데 그 재판에서 만약에 다음 주에 26일 날 선고되면 그러면 이제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위헌법률 심판에 결정을 하는데 신청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너무 많은 똑같은 사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위헌법률 심판 신청은 안 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이제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이재명이 신청을 기각하잖아요. 기각하면 법원의 기각에 대해서 헌법소원할 수 있다. 제가 요걸 이렇게 꼼수를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헌법소원할 수 있다. 근데 헌법소원은 바로 이게 가처분할 수 있다. 가처분하면 이게 일주일 내에도 결정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몇 번 경고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임명하는 게 윤 대통령 탄핵에도 필요하고 이재명이 방탄할 때도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임명에 목을 맨다. 몇 번 경고했는데 그러면 이제 헌법소원하고 가처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제 4월 초나 4월 달에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처분은. 문영배나 이미서이가 나가기 전에 4월 18일 나가잖아요. 가처분은 충분히 4월 초에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3월 26일 날 공직선거법 재판부에서 위헌법률 심판 기각하면 바로 헌법소원하고 그럼 이게 가처분 들어오면 충분히 4월 18일 전에 결정하면 그럼 이게 8명이 가처분하는데 많이까지 오면 9명이야. 그러면 이게 가처분은 정족수가 헌법소원은 6명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많이까지 들어오면 해볼 만하다. 왜? 문영배하고 이미서가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이재명은 지금 계속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는데 여기에 요 시점에 하필이면 요 시점에 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다. 이런 논문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처분이나 재판할 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놓은 논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심지어 헌법재판연구원에서 2012년에 낸 주석서 있다 했잖아요.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그게 바이블이다. 이제까지 100% 그걸 따랐다. 이랬더니 이걸 인터뷰가 여러 신문에 났어요. 서정욱 변호사가 그 바이블이라고 했다. 저 100% 그걸 따랐거든. 그게 대본이거든요. 유일하게 그 문제되는 게 지금 한덕수 대행의 그 탄핵 정독수가 그거는 200석이라고 돼 있거든. 근데 자기는 151석이니까 거기 이제 고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석서에 보면 소추 사실을 나중에 바꾸면 동일성이 없잖아요. 형법에 내란 빼면 그게 안 된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유일하게 주석서하고 다른 게 두 개가 있고, 그래서 두 개를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빼먹에 100% 따랐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 논문이 나왔잖아요. 헌법재판연구원의 논문이 공직선거법 250조가 위헌이다. 범위가 너무 넓다. 이런 게 논문이 나오면 요걸 핑계로 가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는 저는 문영배와 그 다음에 이재명 민주당의 완전히 이거는 천인공노할 협작 완전히 짜고 치는 공작이라고 봅니다. 그 많은 정점도 많은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이재명이 헌법소원 앞둔 시점에 헌법재판연구원 산하기 하니까 100% 그건 똑같은 데죠. 헌법재판소하고 문영배가 지금 다 이게 운영한다 보면 돼요. 문영배가. 그러니까 문영배가 이런 거 한번 연구해봐라. 축제가 해야 되니까. 이랬다고 저는 봅니다. 안 그러면 이 논문을 넣을 이유가 없어요. 헌재에서. 무서운 게 음모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마흔의 인명을 끝까지 막아야 될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마흔의 인명을 무조건 막아야 될 게 왜? 이재명이 그 진중권에도 그러더만 진중권이가 재방송 많이 봤는지 자기도 마흔의 인명은 윤석열 탄핵이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자기 방탄을 위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재명이가 앞으로 헌재를 많이 이용해야 돼요. 많이 이용해야 된다고. 자기 이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도 있지만 또 나중에 만연하게 대통령 되고 나면 재판이 중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헌재로 끌고 가려 하거든요. 그런 게 무시무시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철저하게 헌재를 계속 비판 감시를 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이 논문이 나온 거 이게 조선일보 단독인데요. 저도 이제 그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제 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조선일보 단독으로 이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왜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민주당의 용역업체로 왜 전락했냐? 저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고 아마 이재명과 문영배가 이걸 연구해서 논문을 써라. 그러니까 이게 논문이 나오지. 안 그러면 이게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엄중 경고하고요. 어떻게든 우리는 만역을 막아내고 그 다음에 4월 18일 이제 문영배하고 이민석이 나갔을 때 관역에 누가 임명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는 인정사정 봐줄 거 없습니다. 인정사정 봐줄 게 없어요.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요. 당연히 윤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설이 없죠. 그런데 윤 대통령 재판이 늦어지거나 또 이게 복귀가 안 되면 자기들에게 권한대행은 임명 못한다고 난리 칠 겁니다. 이건 만에 하나입니다. 만에 하나에 탄핵이 인용돼가지고 조기 대선 가면서 그러면 권한대행이 있잖아.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그러면 2명 임명을 민주당이 결사막을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밀리면 안 됩니다. 왜? 임명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임명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다음 대통령한테까지 미루느냐? 너 권한대행이 다른 거는 임명해라면서 왜 대통령 모습 임명 못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도 확실한 자유우파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권한대행도. 대통령이 복귀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할 때는요. 그냥 우리도 정계선 만에 끝한 사람을 임명해라 이 말이에요. 정계선 만에 끝한 사람, 가장 자유우파의 확고한 투철한 이런 변호인이 많잖아요.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도 훌륭한 분이 많고요. 잘 싸워도 김계리는 요건이 되는지 어려가지고 그게 경력이 아마 15년 법조 경력이 돼야 될 텐데. 근데 우리 석동현 변호사도 있고 윤곽근 그쪽에 쭉 변호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거리에서 잘 싸우는 우리 도태우 변호사나 원영섭 변호사 많잖아요. 진짜 훌륭한 변호사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헌재를요. 우리도 이제 확실한 자유우파 2명을
채워놔야 된다. 대통령이 복귀하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하겠죠. 이번에 윤 대통령이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할 때 확실한 대통령을 한 몸으로 지킬 수 있는 이런 게 재판관 2명을 우리가 임명해야 된다. 이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만에 하나 권한대행이 임명할 상황이 되더라도 미루지 말고 결국에 이재명한테 임명권을 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재명이가 절대 재판관을 임명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헌재가요. 심각한 게 편향. 그래서 이런 논문이 나온 게 아닌가. 왜 갑자기 오비락으로 보기 어려울 이런 데 황당한 편파적인 논문이 나왔다. 제가 이게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어제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이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가 처벌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위헌이다. 이런 게 논문이 나온 거니까 우리가 이런 헌재의 꼼수는 무조건 이게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지금 헌재는요, 완전히 문형배 체제로 해서 엄청나게 좌편향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다음 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이재명의 재판은 2심제입니다. 3심제 아닙니다. 이거 잘못하면 안 돼요. 2심제입니다. 2심제. 3심은 법률심으로 양형은 못 다루고요. 3심은 시간만 따지면 됩니다. 이재명이가 확실하게 끌 수 있는 시간은 27일입니다. 제가 팩트입니다. 상고기간 7일, 그 다음에 상고 이유서 제출기한 20일, 그 외에는 송달도 급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일 날 선고되면 대통령 재판은 그 이후로 밀렸잖아요. 2달이면 이게 넉넉합니다. 최악의 경우도 이게 넉넉합니다. 이재명이가 끌 수 있는 기간은 27일이고, 그 다음에 내용은 의미가 없고 2심으로 끝났다. 2심으로. 아마 막상요, 2심이 선고돼가지고 100만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천하가 뒤집어집니다. 바로 이게 후보 교체론이 나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민주당에서 먼저 후보 교체론이 나옵니다. 왜? 2심이 당선 무효인데 3심 상고했는데 이재명이 뽑았다가 대법원이 선고가 딱 2달 내에 나버리면요. 후보가 박탈되면 그러면 옛날에 신익희, 조병옥 민주당 때 후보 2명 못 냈잖아. 이승만 대통령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이 천지개벽하는 완전히 천하가 뒤집히는 100만 이상 나온다 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해봐도 좀 깎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왜? 정재호나 이해선이나 판사들이 그러나 백현동이나 여러 경우상 자기들에게 여론을 완전히 무시 못하잖아. 법리를. 따라서 100만 원 밑으로 가거나 완전히 무죄는 어렵다. 이게 아직은 지배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완전히 천하가 뒤집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 꼼수는 철저히 감시해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